네, 일정을 더욱 빠르게 준비해보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6월 첫째 주 금요일장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간밤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했는데요. 잇따라서 AI, 반도체 쪽에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시장을 이끌어줬던 반도체 대형주들의 약세, 급락세를 보였고요. 양 시장은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외 변수도 시장의 부담을 좀 키웠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40원에 근접을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앞두고 탄탄한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급등포착 9시 출발합니다. 다음 장을 대비하면서 더욱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은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6월 첫째 주 금요일 정말 힘들었던 시장입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좀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좀 와주셔가지고 더 감사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의 핵심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환율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수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를 6일 연속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환율이 1,54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그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어떤 이슈가 되느냐, 결국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물가지수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건 금리를 역시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번 주 오늘부터죠. 미국 당뇨병 학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런 내용 전반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원화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왜
왜 그런지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국내 반도체 지수의 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출을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달러를 많이 가지고 왔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원래는 워낙 강세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회지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고는 싶어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변수가 뭐냐면 환해지를 합니다. 즉 나중에는 이 지수가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이거를 나는 내가 정했던 가격만큼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환해지의 가격이 또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유가를 많이 팔게 되면 그거를 국내에 들여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달러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국내에서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하게 되면 그걸 달러로 받는 거죠. 이 달러를 가지고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운영을 한다거나 해외 공장을 증설을 하는 거예요. 즉 글로벌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악재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부터 스페이스X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에 엔스로픽에 대한 IPO도 역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역시 이 스페이스X를 상장을 했을 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이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현재 보시다시피 오늘 5%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주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앞서 브로드컴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도 하지만 지금 환율에 대한 악재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5월 달에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오늘 지지선이 나왔다라는 거죠. 즉 월요일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오늘 밀리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약세가 이어졌어요. 최근에 지지가 형성이 되었던 포인트가 985포인트였는데 다행히 뭐 그 이하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가 환율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서브프라임 때보다 위험한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해보게 되면 3월 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죠. 그때보다 지금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수가 떨어졌던 건 결국 미국의 악재가 일부 국내에 들어왔다. 즉 반도체에 대한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악재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일 동안 지금 관세를 어떻게 정할지를 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런 부분이 국내의 하락을 부추겼던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업종으로 보게 되면 사실 오늘 그렇게 많이 상승한 업종은 없어요. 다만 이제 금융주가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홍콩 ELS 주가 연계 지수에 대한 금액이 그전에 굉장히 컸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납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것도 오늘 이 금융 관련주가 상승했던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계속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기판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많은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 테마에서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제가 환율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환율의 수혜주를 이따가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화 약세에 따른 전략 함께 해봤는데요. 이 환율 수혜주까지 뒤에 이어서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저희 급등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흐름 속에서도 내일의 기회를 찾는 시간이죠. 지금부터는 이 섹터 포착 시간 통해서 오늘의 시장을 흐든 이슈와 테마들 그리고 종목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요.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더욱더 꼼꼼하게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아무래도 확실히 좀 반도체가 크게 빠지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고민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 반도체주가 약세를 이어갔는데 되게 신기했던 현상은 기관과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분명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들의 힘이 거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SK하이닉스 단일 지수, 단일 종가 아니면 단일 종목에 대한 그 ETF가 순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미국의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였어요.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 마이크론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도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95점 평균에 1등을 했는데 93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전히 1등이긴 합니다. 그런데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브로드컴 역시 똑같아요. 브로드컴의 실적 1분기 좋았고요. 2분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월가의 시각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각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다 올라갔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M7 관련주는 다 올라갔는데 월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정받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즉 반도체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부터 이슈가 되고 있던 건 엔비디아가 컴퓨텍스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 이 베라루비네요. 소캠 탁재량이 일부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또 악재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팔고 있는 건 소캠 CXL보다 HBM4예요. HBM4는 여전히 물량이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빌미를 하나 찾았던 게 이 소캠에 대한 악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큰 폭으로 올라갔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그 안에서도 삼성전기, HPSP, 원익 IPS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서 HPSP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동안 2025년부터 주가는 계속 우상향이 진행이 된 거죠. 물론 반도체가 우상향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HPSP 역시 우상향이 지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부터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되게 안 좋았죠. 그런데 오늘도 역시 HPSP는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점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쪽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특히 메모리 반도체겠죠. 약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HPSP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57,000원에서 58,0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메모리 반도체 약세 이어졌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는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HPSP를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홀딩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 전문가님의 공부방에서 정말 면밀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또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비만 치료제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비만 치료제 이슈는 좀 저희가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미국 당뇨병 학회가 개최가 되죠. 이 당뇨병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비만과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조금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특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퍼진다라고 한다면 국내에도 역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뇨병 학회에서 비만이나 대사 질환에 관한 최신 자료가 연구 결과를 공개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비만 약을, 그러니까 주사를 맞게 되면 살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끊게 되면 다시 늘어나는 요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리아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의 주사를 맞게 되면 근손실이 발생을 해요.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손실 역시 발생을 한다라는 것. 그 외에도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요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몸에 어느 정도 적응하기까지는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한계가 지적이 되었는데, 오늘 한미약품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원제약도 역시 그런 이슈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한미약품의 경우 뭐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서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57만 원 부근에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냐면, 지금이 48만 원 수준이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48만 원에서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41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48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전에 위로 언급을 해드렸던 57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당뇨병 학회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경우는 국내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만 치료제를 또 보조해주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회사들 다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하나하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공부방에는 공부하는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참여하셔갖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한미약품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수혜가 잇따라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48만 원 선에서의 대응이 정말 중요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 대응 전략까지도요. 전문가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단 통해서 공부방 속에서 이 탄탄한 전략과요. 전문가님께서 미국 시장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실시간 전략과 생생한 시장 이야기까지도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테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세
번째 테마로는 카지노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카지노 테마 속에서는 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환율 얘기를 잠시 해드렸는데 네. 예전에 우리가 일본을 갈 때 일본 가서 놀면은 비행기 값은 남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엔화가 쌌기 때문인데 지금은 국내로 방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지노는 환율 수혜주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환율 수혜주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어제 아시다시피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이 단순히 SK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서 명품을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까요? 전혀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4월 달에 방한이 202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방한을 해서 돈을 어디다 쓰냐면 예전에는 명동에서 가서 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소라든가 올리브영 혹은 무신사에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쓰냐? 아시다시피 여주 아울렛이라든가 김포 아울렛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요. 김포공항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아울렛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K뷰티도 환율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카지노가 여전히 덜 올라갔다라는 측면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수급이 몰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급만 몰렸었다라고 한다면 카지노의 경우 지금 현저하게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파라다이스, GKL, 롯데 관광개발을 언급을 했는데 참고로 이게 강원랜드는 왜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는 외국인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국내인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는 강원랜드가 당연히 맞는데 지금 해외에서 국내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는 이 세 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실적적인 측면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2만 원 이상 올라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파라다이스입니다. 거기에 부산에 대한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아마 인천에서 내려갖고 오다 보면 바로 파라다이스가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드롭육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주가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사상 최대의 실적입니다. 2025년보다 실적 더 높아져요. 2025년의 실적 주가가 24,000원이었어요. 하반기에만. 그리고 지금은 바닥에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적어도 24,000원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지속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은 덜 확산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무비자 확산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24,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겠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가면서 올라갈 텐데 그때 타이밍이 언제인지 공부방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 종목으로 이 파라다이스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이 저점 매수 기회가 좀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 통해서 종목 함께 포착을 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지켜주셨지만 변동성이 정말 커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만나봐야겠는데요. 한정된 방송 외에도 전문가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시장 대응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단 통해서 손만 대면 상승, 이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주목해 주셨던 공략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의 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월요일에 짚어주셨던 종목이죠. 이 루미르 종목. 다음 주에 이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또 KMW 종목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오늘 시장에 이 조정을 받아서 한번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여전히 좀 보유 관점으로 보실지, 이 대응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실지 함께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 1일 날 제가 와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루미르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지선 부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공급방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관점은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빅테크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악재가 이어지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주항공 테마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루미르 다음 주에 모멘텀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스페이스 X가 원래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가격을 정했습니다. 원래는 그런 경우가 미국에서는 많이 없죠. 그런데 결국 135달러 나는 받을 거고 원하는 사람들만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것보다 훨씬 높았던 가격인데 많이 낮췄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페이스 X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장이 되게 되면 스페이스 X 쪽으로 자금은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루미르를 언급을 해드렸었던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 방산 쪽 제외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주항공과 연관되어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몇 개가 없어요. 그런데 루미르의 경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적자가 지속이 됐다가요. 올해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루미르 1,700원에서 1,800원 사이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물론 손절가를 잡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자고 했던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전에 10,000원 부근이 올라가다가 눌렸던 가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밑에도 역시 똑같죠. 최근에 들어서 작년 12월 달 10,000원 부근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오늘 시장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장중에 루미르는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도 있겠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손절가만 확실히 잡으면 당연히 다음 주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나 흥행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원래는 IB들이 가격을 얼마 측정을 할 건지 던져놓고 거기에서 흥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높았는데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의 경우는 고정을 했죠. 그러면 상장이 금요일 날 됩니다. 금요일 날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아마 다음 주 금요일 흥행이 될 경우 우리는 살 시간이 없어요. 바로 급등해서 출발을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당히 좋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보시게 되면 공급방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목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왜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공급방에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이에요. 오늘 LG화학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시장은 좋지는 않은데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원래 LG화학이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분기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올해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어떤 모멘텀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LG화학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원래는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36만 원에서 36만 5천 원에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가격은 어쨌든 장이 마감 후에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다르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언급을 해드리고 보시면 6월 2일 날 LG화학에 대해서 매수가를 정해놨어요. 그것보다 더 낮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더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건 그냥 하나의 지표로만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많은 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가 창도 봐야 되고요.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넥스트 트레이딩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장 마감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목표가가 33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42만 5천 원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급방에서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동의를 할 거예요. 제가 물론 좋은 가격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가격이 나오면 당연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 가격을 노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KMW 6월 2일부터 주파수 경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6월 2일 날요 9시에 그 얘기를 했어요. 3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다. 손절가는 3만 원이고 뭐 목표가는 42,500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날도 상승을 했습니다. 연 이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거의 15% 정도 수익이 났어요. 물론 오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만 확인을 해보시죠. 보통 매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래가 동반된 장대 양봉은 매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14%가 밀렸어요. 그럼 오늘은 매도를 하는 날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냐고 물어보시면 거래가 동반된 양봉은 당연히 매수인 거고요. 거래가 동반된 음봉은 매도인 거죠. 그런데 올라갔던 것보다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거래량이 없을 때는 버티는 게 상책입니다. 물론 차익 실현을 미리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하반기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제가 KMW는 2028년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죄송합니다. 2027년까지만 보셔도 돼요. 올해 당기 순이익이 20억에서 100억 미만이에요. 100억 미만인데 2027년의 실적이 1,100억입니다. 여전히 10배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 KMW고요. 주파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KMW를 포함을 한 아마 장비 관련주, 통신 장비 관련주는 굉장히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타이밍을 잘 노리셔야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KMW는 기본적으로 계좌를 2개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2027년까지 올라갈 종목인데 하나는 그냥 장기로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계좌를 가지고 단기 매매로 매매를 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뭐 중장기 모아가는 전략으로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아마 월요일 날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을 받으면 더 사야 되는 매집 타이밍이 나와요.
그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 외에도 공부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6월 4일에요. 장중 포착 종목으로서 JNTC를 9시 19분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매수가 19,000원에서 19,210원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장중에 3%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서 자율적으로 매매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날 수익 났죠. 그리고 오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가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JNTC가요. 2020년 이후에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해가 사상 최대예요. 근데 그때의 주가가 4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17,500원이죠.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고 2분기,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다만 오늘 눌렸던 건 반도체가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기판 관련주가 약세가 이어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유리기판이 아마 하반기부터 굉장한 테스트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테스트가 웬만큼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JNTC의 경우 2, 3, 4분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 가격이 17,500원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 동반되지 않으면서 조정을 받았던 거죠. 이런 경우는 받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월요일 날 저는 JNTC 한 번 더 매수할 예정입니다. 공부방 들어오셔갖고 정확한 가격 체크하시고 단기적인 수익이라도 같이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속의 점검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큰 요즘 시장인데요. 실시간 정말 발빠른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난통해서 공부방에서요. 전문가님께서 이 발빠른 대응 전략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각 종목별로의 실시간 대응 전략 잊지 마시고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앞서 상승할 종목들 저희 대응한 방법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좀 전문가님께서 종목들을 잘 짚어주실 수 있으실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앞서서 이 대응 전략과 이 방법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 종목 어떤 종목에 또 주목을 해주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엑스텐이라는 눌림목 전략을 이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봐야 될 건 다 봐야 돼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조정을 일부 받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던 이유가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AI 쪽으로. AI가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건 그거를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건 결국은 강력한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 종목인 거죠. 다만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시장의 주도주여야 된다라는 건데 차트로 보게 되면 추세 상승이 전환되는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입 타점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시 매수냐 안착시 매수냐인데 이 눌림목 매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착시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돌파시 매수와 안착시 매수가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추후 공부방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상승했던 종목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 종목은 하락 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양봉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선생님 이거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왜 밀려요? 혹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왜 밀려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종목마다의 주수급이 달라요. 그 수급이
기관이 주도를 하는 업종은 외국인이 아무리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관이 매도를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마다의 주 수급이 어떤 건지 체크를 하는 이 넷바잉까지 해갖고 엑스트렌드라고 있는데 눌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결국은 상승 추세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승 추세일 때 잠시 조정인 거죠. 단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 안 돼요. 그 기준까지 정해드렸습니다. 10시 기준으로 30%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만약에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30% 이상이라는 건데 제가 이거는 엑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10시에 거래량이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지 11시에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공급방에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정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냥 매수하는 거 아니죠. 정확한 확인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게 확인이 되게 되면 현재가 창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롯데 관광 개발을 발굴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국내 방한이 202만 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롯데 관광개발이 5월 방문객 수가 6만 3천 명입니다. 창립 이후 최대의 수치가 기록이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롯데 그룹 자체가 음식력도 하죠. 쇼핑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도 있죠. 한 곳에 들어오게 되면 나갈 이유가 없어요. 쇼핑까지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유기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롯데 관광 개발의 실적이 상당히 올해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손금 대규모 정리를 했습니다. 배당 재개 기대감이 굉장히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실적에 나와 있는 거죠. 2025년에요. 단기순이익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어요. 그런데 2026년이 되게 되면서 몇 배 좋아지냐? 278억부터 806억까지 좋아지죠. 몇 배? 2.5배 정도 좋아지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분기까지는 안 좋았어요. 당기순이익 적자였습니다. 2분기,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 주가만 바닥에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주가 여전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지금 18,250원에서 18,750원, 그 다음에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7,5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지표로만 보세요. 공급방에서 월요일 날 개장 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표로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 수혜, 그 다음에 방한에 대한 얘기, 실적, 모멘텀 굉장히 많아요. 주가 못 올라갔을 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 관광 개발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히든 종목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히든 종목은요. 원자력 화력 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 정비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엘니뇨 현상이요. 80%가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쪽에서는 진짜 홍수, 뭐가 쓸려 나갈 정도로 비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물 한 방울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뭄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요. 지금도 전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엘니뇨까지 온다? 그러면 미국의 원자력향 수주가 계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늘만 확인해 보더라도 미국 쪽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쪽으로 수주를 줬는데 미국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우리의 세금으로 외국에 퍼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들이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 수주를 준 게 아닐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해외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 그에 대한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더워지기 시작을 했죠.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낮의 기온이 30도를 육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30도가 육박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화력, 수력 뭐 되게 많습니다. LNG까지 되게 많은데 뭐가 가장 많이 늘어날까요? 뭐 2035년이 되게 되면 그때는 신재생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은 원자력일 수밖에 없어요. 이 원자력을 가동을 80%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가 많이 되고 그러면 정비가 항상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가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일반적으로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가 지금은 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22거래일 중 20일 동안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굳이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가 있겠죠. 주가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2분기에 피크를 치는 때가 많아요. 2분기에 피크를 쳤고요. 2025년도 보게 돼도 2분기에 피크를 쳤습니다. 물론 2025년에는요. 원전 해체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역시 원전 해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분기 실적 되게 좋아진다라고 했죠. 3분기가 일반적으로 성수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수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안 들어와서 못 간 거예요. 수급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있는 겁니다. 원자력 관련주 확인해 보게 되면 뭐 2024년 대비 다 고점을 뛰어넘었는데 아직은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수급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때 5월 20일을 빼놓고 다 외국인 매수입니다. 안 갈 수가 없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5월 7일부터 매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5월 7일 주가 보게 되면은 이때 정도 되죠. 한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2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죠? 외국인 물렸습니다. 외국인 빠져나와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수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공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롯데 관광개발로 짚어주셨습니다. 실적 기대감 속에서 전문가님께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월요일 공부방에서 또 장이 열리자마자 타점 정말 꼼꼼하게 챙겨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타점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를 들고 와주셨는데요. 어려운 시장일수록 종목 하나하나가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하나 또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한번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